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세계 경제에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CES 2025였습니다. 이 CES 2025가 보여준 그 미래는 무엇인지, 그 기술적 현장을 들여다보면 분명 그 미래를, 산업적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기술적 미래에 CES는 어떤 미래를 보여줬는지, 특히 핵심 메시지 한 가지만 꼽아봐라. AI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매년 이 CES를 꼭 참석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대면으로, 어떨 때는 비대면으로 참석을 하는데, 올해도 CES 2025에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해당 주요 이슈들, 강조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들 여러분께 지금부터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가볍게 CES의 개요를 말씀드려보면, 말 그대로 그냥 가전제품 제조업자 협회가 매년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주최하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입니다. 그 전시회 하면 또 유명한 것이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MWC, 또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A가 비교될 만한 그 박람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은 비교도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참가 기업 수만 4,500개 기업, 국내 참가 기업만 1,031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 CES에서 올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바로 AI, 로봇, 또 스마트홈, 디지털 스퀘어, 모빌리티,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강조하겠고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2025의 대주제는 Connect, Serve, Discover, Dive In 입니다. 일단 Connect는 연결이죠. 사물 인터넷 기술도 떠올릴 수 있겠고요. 메타버스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제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도록 하는 데 있고, Solve, 어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이 기술적 역할이 있겠고,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Discover, 그리고 Dive In,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그 CES 2025 무엇이 지금부터 전개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한 가지는 제가 포인트를 좀 꼽다면, 일단 CES 2025가 보여준 미래를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그 해당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CES는 이미 이 테크놀로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미래에 해결해야 될 여러 도전 과제들을 우리가 직접 기술로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CES 하면 키노트 스피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키노트 스피치는 저도 그래서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젠슨 황이었습니다. 만달레이 베이 호텔이 있고요. 여러분 아실 만한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에 아레나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큰 아레나인데요. 여기 1만여 명, 여기 뭐 보통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 많이 하는데 1만여 명의 참석자가 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 젠슨 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보시는 것처럼 피지컬 AI, 이제 물리적 AI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AI 하면 그냥 소프트웨어로서 생각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제 로봇과 혹은 자율주행차와 같은 피지컬, 물리적인 어떤 우리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기기들과 AI가 결합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챗 GPT 모멘트다. 뭐를 위한? 로보틱스를 위한 여정에 있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AI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AI 하면 또 삼성, CES 2025에 삼성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 컨퍼런스에서도 AI for All이라는 이 대주제, 이게 가장 중요한 삼성 컨퍼런스의 대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AI for All을 만드느냐?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다양한 가전들이 있죠. 세탁기, TV, 뭐 냉장고, 여러 가지 가전들이 있다면 거기에 스마트 띵스, 소위
사물 인터넷 기술과 연동되어서 사물과 사물이, 사람과 사물이 연결된 채 홈 AI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AI를 통해서 집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모든 가전이나 전자기기들을 나와 연동시켜서 내 감성에 맞춘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나의 인공지능 비서가 내 스케줄을 소개해 준다든가, 내가 지금 외로운데 그 AI와 소통을 한다든가, 이렇게 AI와 함께하는 AI for All을 보여준 삼성 컨퍼런스를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홈 AI와 함께 이 산업 지형을 reshape,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이 가전업계 라이벌 하면 또 LG그룹인데, LG전자도 AI를 통해서 이 고객 경험, CX라고 하죠. Customer Experience, CX를 차별화시키겠다라고 강조한 그런 박람회들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께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AI가 그냥 이제 소프트웨어로서의 AI, 솔루션으로서의 AI가 아니라 피지컬 AI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려야겠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소개한 AI 반려로봇 볼리입니다. 이렇게 조그매요. 요만한 로보틱스가 우리 집에서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안에 여러 IoT들을 조절한다거나 반려동물을 모니터링해서 반려동물에 어떤 문제가 있을 시 사용자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게 사회적 문제라고 한다면 고령화가 전개되고 보호자와 함께하지 못하는 고령자가, 특히 치매 환자가 있을 경우 그 치매 환자, 보호 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호자나 의료기관에게 일시적으로 알려주는,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볼리가 저의 비서이자 집사이자 혹은 반려동물 역할을 대신해주는 반려 로봇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로보틱스의 모습, 이제 이런 로보틱스가 우리 일상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일상으로 침투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디 프렌드,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우리 안마 의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안마 의자가 아니다,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로봇이다. AI 헬스케어 로봇 733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같이 일어나서 이 안마 의자에 들어간다고 표현해 볼까요? 들어가면 얘가 이제 같이 누워줘서 이제 안마를 시작하고,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감성, 이런 것들 터치해 나가면서 정말 말 그대로 AI가 활용된 안마 의자다. 로보틱스의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마 의자가 아니라 로봇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 역시 로봇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보시는 것은 비브링이에요. 우리 한국 기업입니다. 스마트링인데요. 이 스마트링, 비브링은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해준다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심박수, 산소 포화도, 심박 변이도, 스트레스 정도, 이런 각종 생체 신호가 있죠. 그리고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분석해 줍니다. AI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모노럴 혹은 바이노럴, 이런 사운드 기반으로 맞춤화된 수면 향상 사운드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또 자연의 소리를 직접 녹음해서 수면 향상에 기여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파도 소리라든가 바다 깊은 곳의 소리라든가 산속 소리, 새소리, 이런 여러 모노럴 혹은 바이노럴 이런 사운드와 연결해서 이 소리를 가장 이 사용자에게 적합하게 제공해 주는 특허 기술도 보유하고 있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헬스케어에서 또 넘어가서 주목해 볼 것이 바로 모빌리티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지컬 AI 하면 로봇 말고도 바로 모빌리티 영역에서도 AI가 실제 활용되고 구현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겠고요. 샤오퐁이
모듈식 플라잉카죠. LAC를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2026년에는 양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플라잉카,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한번 완충하면 최대 1000km까지 주행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모빌리티 혁신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빌리티에서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드론 배달입니다. 메터넷은 이 드론 배달을 선보인 가장 대표적인 혁신상을 받은 기업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에서 보면 앱을 통해서 버튼만 딱 누르면 드론이 스스로 날아가서 집 마당에 식품을 배달해 줍니다. 물론 도심 속에서는 활용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산간, 또 외딴 섬 이런 지역에도 식료품을 큰 비용 없이 배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없는 혁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유통, 물류 영역에서도 이 모빌리티 혁신이 충분히 활용될 만한 산업적 지형 변화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모빌리티 영역,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틱스 영역까지 강조해 드렸었는데 제가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물리적 AI, 그죠? 피지컬 AI를 설명드렸었죠. 이제 물리적 세계, 소위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드론과 같은 이런 물리적 세계에 있는 여러 유형의 것들과 AI 플랫폼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젠슨 황이 가장 강하게 강조한 영역이고요. 그 AI 플랫폼을 코스모스로 이름을 정하고 있죠. 자율주행차나 산업용 로봇이나 또 공장 자동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실제 이 산업 현장에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AI 플랫폼 코스모스는요 2000만 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학습해서요 물리적 환경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은요 중력이나 마찰, 관성 이런 다양한 물리 법칙을 이미 이해하고 3차원 공간에서 물체 간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젠슨 황의 키노트 스피치에서 전달했던 그 메시지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요. 기술은 단순히 도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CES 2025의 어떤 주제, 그것은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solve, 도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젠슨 황은 오히려 그 도전을 넘어서 그게 나에게는 기회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CES 2025를 통해서 향후 어떤 기술적 변화가 전개되고 이런 제가 주목한 이런 기술들이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또 자본시장의 돈의 이동을 또 가져올 것이고 이게 우리의 일상을 또 변화시켜 나갈 것인데 이렇게 본다면 CES 다녀오신 것 같습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아마 이 CES를 저와 함께 보셨다고 가정해 본다면 AI is everywhere 혹은 AI는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게 되셨기를 바라고 CES 2025에서 보여줬던 2025년 하반기 끝자락의 산업적 미래, 기술적 미래를 오늘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과 함께 마무리했기를 바라면서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